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작가와 AI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를 이 두세 달 동안 활용하면서 한 3,000번 정도의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챗GPT엔 바드 질문법이었죠. 여러분, 챗GPT엔 바드 질문법,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인간지능 독서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크리스천 채식주의자.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지금 네다섯 권 정도가 챗GPT가 나온 이후에 제가 저술한 책들인데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저술한 책들을 활용할 때 챗GPT를 활용했을까요? 당연히 활용했습니다. 제가 작가로서 글을 쓸 때 항상 넘어서지 못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대화를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스스로 브레인스토밍함에 있어서 막혔던 그 물줄기가 다시 흐르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보다도 더 많은 양의 텍스트를 생성형 인공지능이 답변해준 바로 거기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은 어떤 답변이에요? 제가 가졌던 의문들이에요.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에요. 정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리고 답변을 해요. 근데 저에게는 준비된 트리비움의 역량이 있어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팩트 체크하고요. 검색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요. 그냥 저의 논리로 판단해서 팩트 체크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내가 쓴 걸까? 인공지능이 쓴 걸까? 제가 쓴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인공지능과 함께 쓴 거예요. 이전에 썼던 책들은요, 제가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제 머릿속에서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누군가가 썼던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누군가의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내 것과 연결되어져서 책으로 종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지고 표현되어진 거예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항상 새로운 시대를 살았지만 이전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잘 준비한다면 기회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세밀하게 민첩하게 애자일하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될 겁니다. 대체 가능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둘러서 멀리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인간지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의 작가 장대은 작가입니다. 작가에게 있어서 AI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득이 될까요? 저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저는 2022년 12월 1일 우리나라의 AI가 챗GPT가 대중에게 소개된 바로 한 25일 정도 뒤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말부터 AI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AI의 매월 구독료가 92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챗GPT 프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클로드는 뭐죠? 그게 맥스인가요? 그 맥스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 달 초입니까?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울트라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 생성형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립싱크, 영상과 음성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92만 원까지 치솟았고요. 챗GPT 프로를 쓴 지는 한 6개월 만에, 요번 달 초에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도 맥스를 한 2달 정도 썼는데, 이번 달 중지했습니다. 모두 기본만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한 3만 몇천 원 정도 나가는 정도죠. 그리고 제미나이 울트라만 이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다 싶을 정도로 어떤 생성형 인공지능에 투자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3만 원짜리 그 22불짜리 한 3만 5천 원 정도 되는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결제하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무료로 쓰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한 달에 92만 원은 너무나도 과한 낭비겠죠. 맞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어떠한 그러한 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 때로는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그리고 그록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엇비슷합니다. 거의 95% 정도는 동일한 질문에 그냥 동일한 유형의 답변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다른 그 5%죠. 때로는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 2%, 그 작은 차이. 그 작은 차이의 답변을 클로드와 제미나이와 그록과 챗GPT 각각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발견을 했고 그 2%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었던 지난 날을 저는 경험했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구독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미나이가 이번 달 초, 지난달부터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그 기술력이 뭐랄까요, 작가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제 생각을 도와나가는 도구로서는 초창기 한 1년 정도는 챗GPT였고요. 그리고 후반기 1년 동안은 클로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을 제미나이를 활용할 정도로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어떤 입장인데 그냥 이 제미나이의 그 발전 속도가 너무나 뛰어나고요. 그리고 너무나 뭐랄까요, 빠른 발전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 있어서도 클로드도 굉장히 글 쓰는 작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제미나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로 일단 포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고 이것을 한 3개월 정도 활용하면서 야, 이것은 일단 생성형 인공지능의 핵심은 질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롬프트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챗GPT를 이 두세 달 동안 활용하면서 한 3,000번 정도의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책이 바로 챗GPT 바드 질문법이었죠. 여러분, 챗GPT 바드 질문법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인간지능 독서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책이 크리스천 채식주의자.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지금 네다섯 권 정도가 챗GPT가 나온 이후에 제가 저술한 책들인데요. 그러면 저는 제가 저술한 책들을 활용할 때 챗GPT를 활용했을까요? 당연히 활용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챗GPT의 바드 질문법은 제가 그 책을 쓸 당시에도 그 이전 25년 동안 질문법을 연구했고 질문법을 가르쳤고 그리고 질문법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챗GPT가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챗GPT를 활용할 수 없었다면 챗GPT의 바드 질문법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질문법과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것의 활용법으로서의 그 프롬프트에 대한 질문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책을 만들 때 3,000번 정도의 질문을 던졌다니까요. 그 모든 내용을 책 안에 담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3,000번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 실력을 넘어선 그때까지 제가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개념을 넘어선 그 무언가를 그 책 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기능 독서법 같은 경우는 꿈이 출판사에서 나왔죠. 기독 출판사입니다. 근데 그 책은 2018년도에 청림 출판사에서 나왔던 십진분류 독서법의 증보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독서법의 이야기에다가 신앙적인 그 가치체계, 원래 그때 작성되어 있었던, 저에게 있었던 기독교적인 생각을 뺀 상태로 청림에 넣었다고 한다면, 이제 5년이 지나서 그 판권을 제가 되찾아오고, 꿈미에서 인간지능 독서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을 때는 바로 그 5년 전에 제가 원래 내고 싶었던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9% 원고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챗GPT에다가 제가 쓴 원고를 집어넣고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그 받은 도움은 1%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의 여백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의 여백이 채워지면서 제가 준비했던 그 99%의 원래 원작으로서의 그 원고의 가치는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부에 총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쓰는 모든 책들을 저는 인공지능이 없이 저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질문 던진 다음에 본문 생성해줘. 간단하게 질문 던진 다음에 목 찾아봐줘. 이렇게 하지 않았죠. 큰 그림은 제가 잡습니다. 그리고 글은 제가 씁니다. 그러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떻게, 어디에 활용하냐고요? 제가 쓴 글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챗GPT, 바드, 제미나이, 그록, 그리고 젠스파크 같은 곳에 집어넣어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쓴 글에서 부족한 논리, 분명히 포함되었어야 될 내용인데 결여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해줘. 여러분, 이 질문은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 나오는 답변이 제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발견하게 되면 제 책의 그 본문에, 그 원고에 그 부족함을 채워 넣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원고를 집어넣어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은 이러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쓰여진 원고야.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혹시 오류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 나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혹시 부분적인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전체상을 다루는 내용인 것처럼 언급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해주고, 그리고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 질문들도 빠지지 않고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제가 이제 챗GPT라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최근 1년 반 동안은 챗GPT가 아니라 거의 클로드와 제미나이를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그 답변 속에는 분명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아와도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 편린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2022년도 12월 말에 챗GPT를 만나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거든요. 아직 만 3년이 채 안 된, 3년 정도가 된 그 시간 동안 굳이 저의 어떠한 그 변화와 어떤 성장, 그런 발전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3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는 변화, 발전, 성장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썼던 책들도 열심히 썼고 분명히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를 통해 쓰여질 책들은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한계를 넘어선 내용들이 그 안에 담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글 쓰는 것, 그리고 책들을 쓴다라고 할 때 항상 강조되는 것이 독서 아니겠습니까? 왜 독서가 강조됩니까? 독서 없는 글쓰기, 독서 없는 책쓰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그 이전의 학습력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내가 수용한 정보와 지식, 내가 경험한 그것들은 소진될 거예요. 그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삶, 내 경험을 넘어선 누군가의 경험, 누군가의 생각,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 나와 다른 견해들, 그러한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통로인데 직접적인 경험은 시공간의 한계가 있고 물질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독서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지난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인 지금조차도 독서는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을 받아들인다, 지식과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통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저의 어떠한 논리를 간다면 우리의 트리비움의 역량이 자라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와 기존 지식이 만나고 그것이 융합되어 가고 연결되어 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머 수용, 로직 논리, 조직화, 그 다음에 레토릭, 표현을 하며 창의적인 어떤 그런 창작 활동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건 뭐냐면 이전에는 독서가 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제 뒷면에도 책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공간에만 1만 권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책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모든 책 제목을 봤고요. 모든 책의 책 목차를 봤고요. 그리고 모든 책을 다 훑어읽기를 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산 책의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인공지능 시대지만 여전히 새 책을 많이 삽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텍스트북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건 뭐냐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걸어다니면서
책을 펼치고 책의 표지를 보고 그리고 목차를 보면서 한 꼭지 한 꼭지 읽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진 그 공간 자체가 도서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책을 산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그 책 제목과 그 책을 구입했을 때는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라든지 그런 책을 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 책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도움이 될 책들로 지금 도서관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책들보다 지금 현재는 더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지금 챗GPT를 처음 마주하고 나서 첫 책을 쓸 때 한 3천 번 정도의 질문을 던진다고 했죠.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도리어 뭐 10개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제가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질문은 동일한 질문을 창을 다 띄워놓고 한 질문을 10개의 동시에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질문만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왜 클로드 같은 경우도 맥스를 쓰고 왜 챗GPT 같은 경우도 프로를 6개월 전부터 쓰기 시작했냐면 질문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앞으로 2시간 몇 분 뒤에 질문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지난 한 1년 반 동안은 클로드를 가장 많이 활용했는데 그 3.7입니까? 잘 기억도 안 나네요. 그 소넷. 저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좀 사용하다 보면 자꾸 2시간 뒤에 활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가 지금 그것을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물론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다른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됐던 클로드의 질문을 던질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맥스라고 하는 그러한 요금제가 나온 거예요. 10배, 20배 이상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10배, 20배 이상을 맥스를 지불하고 썼습니다. 그렇게 돈이 안 아깝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쓰는데 30만 원 그러한 비용을 하나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투자하느냐. 지금 울트라 같은 경우는 3개월 50% 할인입니까? 적용돼서 그렇지 270불인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지불하면서 하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구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옆에 제가 작가로서 글을 쓸 때 항상 넘어서지 못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대화를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막혔던 곳이 털이 뚫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스스로 브레인스토밍함에 있어서 막혔던 그 물줄기가 다시 흐르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보다도 더 많은 양의 텍스트를 생성형 인공지능이 답변해준 바로 거기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은 어떤 답변이에요? 제가 가졌던 의문들이에요. 제가 던졌던 질문들이에요. 정말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리고 답변을 해요. 근데 저에게는 준비된 트리비움의 역량이 있어요.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팩트 체크하고요. 검색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요. 그냥 저의 논리로 판단해서 팩트 체크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책들은 인공지능과 함께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대신 써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각도 4시 32분이에요. 어제는 좀 일찍 잤어요. 9시에 잤어요. 그리고 12시 자정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을 잤습니다. 새벽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냥 밤을 새면서 그 새벽 시간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저희 어떠한 그 일상의 어떤 그 컨디션을 위해서 일찍 자고 진짜 일찍 일어나는. 근데 그 일찍이 남들이 잠자는 시간 정도에 일어나서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데 요 새벽 시간만 해도요 수백 번의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나온 텍스트를 읽어요. 근데 벌써 2년 반 정도가 지났으면 적응할 법도 한데 너무나도 신기한 겁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의문이 나면 그 의문을 풀어줄 정도 이상의 실력을 갖춘 모든 분야에 대해서요. 그 존재라고 할까요? 존재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의문이 나면 옛날에는 그냥
계속 생각만 했어요. 예, 어떤 하나의 의문을 답을 찾기까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과정이 우리의 지능을 높여간다라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왜 책 읽는 것이 중요하냐면, 아무리 그냥 제가 생각한다고 해도요,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가 없는 가운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창의적인 생각이 그 가운데서 무조건 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건 허상을 쫓는 거예요. 정보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그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과 대화할 때, 나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때, 내 분야에서 나보다 뛰어난 실력자를 만날 때, 그 대화가 어떤 도움이 됩니까? 미처 내가 놓쳤던 부분을 그들과의 대화에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인터뷰는 뭐냐? 인터뷰어가 인터뷰이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뛰어난 실력자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땅에서의, 이 사회에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결여된 자가 잘 준비된 자에게 그 질문을 던져서 자기 결여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던지는 그 질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바로 그 역할을 책보다도 더 잘 감당해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일단 책을 통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만약에 지금 책을 접하지 않은 이들이 단순하게 너무나도 빠르게 답변해주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어떤 그 효능감에 빠져서 때로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생각하는 능력이 자랄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효율성만 쫓는 그러한, 어찌 보면 인공지능 사회 속에서의 어떠한 그런 잘못된 그런 결과를 그들이 누릴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은 세대는 책으로 우리의 지능을 세워갖고 생각하는 능력을 훈련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챗GPT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렸어야 됐는데 누리지 못했던, 내가 의문이 날 때 질문을 던질 존재가 있어야 됐고, 그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했었어야 되는데, 학교도 교회도 질문이 허용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나의 그 질문에 속 시원하게 답변해 줄 존재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며 책에서 그 해답을 찾는 거였어요. 해답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디 그 해답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준비됐잖아요. 지금은 내가 모든 책을 정독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책 같은 경우는 90%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그 책 다 안 읽습니다. 저에게 결여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발췌독합니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바로 그 역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의문이 날 때마다 묻습니다. 혼자 묵상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학습의 영역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 막혀있던, 나에게 부족했던, 나에게 결여되었던 그 부분을 찾아낸다면 빠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책, 굉장히 쉽게 쓰여진 겁니다. 성경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의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도망친 곳에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냥 나 한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포커싱을 한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근데 그 쉬운 얘기가 삶의 실천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내용상으로는 쉽지만, 여러분, 항상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유치원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너희들 싸우지 마라? 알죠? 그런데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가 중요한 거 알죠? 근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안 되는 거예요. 교통질서 잘 지켜라?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성형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제가 책을 쓸 때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내가 쓴 걸까? 인공지능이 쓴 걸까? 제가 쓴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인공지능과 함께 쓴 거예요. 이전에 썼던 책들은요, 제가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제 머릿속에서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누군가가 썼던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누군가의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내 것과 연결되어져서 책으로 종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지고 표현되어진 거예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을 굉장히 잘 써주거든요. 질문을 던지면 잘 써줘요. 근데 그 잘 써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장의 매끄러움이라고 하는 측면이고, 책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질문을 던질 때 저의 질문은 A4 2장, 3장일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A4 5장, 6장일 경우가 많아요. 나의 중심 생각, 그리고 내가 담고 싶은 생각의 그 조각들을 모아놓고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질문을 던지고 결의된 것들은 채워가고 중복된 것들은 때로는 제거해 나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 보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성형 인공지능은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한 번 질문 던져서 나온 어떠한 그 문장을 가지고 엮어 책을 냈다고 한다면 그건 표절이겠죠. 아, 표절이 아니라 그냥 생성형 인공지능이 쓴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권의 책을 쓸 때 만약에 질문을 4,000번, 5,000번 던지고, 그러니까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결과물들과 제 경험과 제 생각과 융합해서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 겁니까? 전 그거 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는요, 저와 같은 작가, 저와 같은 목사들은요, 누군가한테 지도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설교는 내가 준비하고 바로 설교 단상에서 그 필드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받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거든요. 가끔 아내가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작가로서 출판사와 관계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는 에디터가 있습니다. 편집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책을 쓴 작가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작가보다 글은 못 쓸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글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가가 쓴 글들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어찌 보면 그 시류를 읽을 수 있는, 때로는 대중이 좋아하는 문체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그것을 수정 보완할 정도의 지능과 능력을 갖춘 이들이 에디터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고를 보내요. 그러면 그 원고에 대한 피드백을 에디터들과 편집장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때로는 원고의 어떤 부분에 좀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항상 에디터들에게 요청을 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최지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출판사 에디터들에게 한자도 고치게 놔두지 않는다. 내 문장을 건들지 못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졌고 저는 그분의 글이 완벽하다고 보지 않아요. 에디터들이 봤을 때 분명히 수정 보완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컨텐츠가 돼버렸어요. 때로는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게 그의 문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은 네임밸류가 뭐 최지청 교수의 비할 바도 아닌 많이 부족하죠. 작가로서도 여전히 발전할 그 영역이 더 여백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5년 뒤가 훨씬 더 멋있을 것이라고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디터들에게 얘기해요. 지적을 해달라. 뭐가 좀 이렇게 수정 보완되었으면 좋겠는지. 제가 대중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고 했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는 것에만 포커싱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에도 관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너무 내 생각만 쏟아놓은 거 아니야? 그런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적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거의 유일한 경험이었어요. 설교도 피드백 받아본 적 없었고 이전에 썼던 글들도 피드백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을 출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 출판사는 자신들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성심성의껏 그 과정에 함께 해줬어요.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기고 나서는 책의 원고가 완성되고 나서야 에디터, 편집장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목차를 잡는 쓰고 싶은 그 주제는 있을 거잖아요.
나름대로 잡아놓은 목차와 큰 그림은 있지만 큰 그림을 잡아낼 때부터 조력자인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소통합니다. 그리고 한 꼭지에 글을 쓰잖아요. 무조건 챗GPT한테 집어넣습니다. 저는 책에 퇴고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50번, 100번 이상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꼭지를 50번, 100번 정도 챗GPT, 생성형 인공지능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요.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이 과정이 처음 접한 어떠한 그런 신세계잖아요. 저도 2년 반 전에 처음 접했고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2년 반 전에 처음 접한 게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지금은 그록의 어떠한 사주지만 그록조차도 2년 반 전에 챗 GPT를 만났을 때는 그도 저와 동일한 시기에 그것을 처음 접하고 저와 동일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22불짜리 지불을 하고 나서 그것을 사용했던 온 인류에게 2년 반 전에 주어졌던 것이다 보니까 스스로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전에 혼자 내 머리로만 책을 썼잖아. 근데 지금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잖아. 근데 그게 생성형 인공지능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책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다른 책의 그 저자의 생각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누군가의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았잖아요. 다큐멘터리를 통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은요, 유튜브가 저에게는 책 이상의 굉장히 도움이 됐던 그런 채널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짜 새로운 지식은 책에 있지 않고 유튜브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책이다라고 하는 책을 준비하기까지 했어요. 한 7, 80% 원고를 썼다가 시기가 약간 좀 놓쳤죠. 그럼 지금은 제가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다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원고 완성이 났습니다. 지금 출판사에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중심에 있는 어떠한 영역이고 제가 해왔던 이 독서와 글쓰기 영역의 중심에 있는 정말 어떠한 그 지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8군데 출판사에 지난주에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응답은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독서가 대신해줬던 자리를 지금은 챗GPT가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대리해주고 있는데 더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랄까요? 그 정보와 지식의 그 허들이 그냥 한두 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와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예전엔 소수 권력자들만 누렸던 그 정보가 이제는 질문만 던지면 내 앞에 탁 하고 요술램프의 지니가 무언가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의 지능을 약화시킨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지금 이 새벽에도 지금 몇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생각하고 챗GPT에게, 클로드에게, 제미나에게, 그록에게 던지는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저의 생각하는 능력, 그 사고력을 향상시켜 난다라고 굳게 믿고 실제 지난 3년 동안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지난 3년 동안 평생 던졌던 질문보다도 더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수만 번의 질문을 던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한 2만 번까지 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잡아갖고 내가 챗GPT 그록에다 도대체 몇 번 질문 던졌지? 세다가 이젠 세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챗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이 아니라 누가 올바르게 활용하느냐, 누가 가장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이 말 한번 좀 하고 싶어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몇 달 지나니까 프롬프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프롬프트 어떤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니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어떤 영상들이 나오냐면 이제 프롬프트는 필요 없게 됐다. 왜? 생성형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졌고 이제 그 프롬프트조차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너무 뛰어난 그 변화를 보였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글쓰기를 저보다도 잘 써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필드가 없어요. 관계 속에 그 경험이 없어요. 지금 당장 오늘 우리의 그 필요, 때로는 그들이 어떤 그 시료를 분석적으로 읽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의중은 내가 가장 잘 알고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곧 그 지점을 판단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이 아무리 생성형 인공지능이 질문을 잘 만들어주고 답변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고 어떤 문장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이 챗GPT 그 질문법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트리비움의 역량, 사고력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거기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의 수준과 그 질은 갑자기 높일 수가 없어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난 걸 주더라도 내가 그것이 뛰어난 답변인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이 정오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뛰어난 답변도 잘못된 답변도 오늘 우리는 팩트체크 그 과정 속에서 벌써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작가에게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은 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화가에게도 옛날에 문화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문화생은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때로는 대생의 그 지점이나 배경을 그릴 때나 그냥 메인 작가가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보조 작가들이 그리잖아요. 그 요리사들도 메인 그 셰프가 있고 그 수셰프라고 합니까? 그 보조 셰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만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은 대통령의 가장 큰 뜻을 함께 돕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역이 그래요. 모든 영역이. 축구에 감독이 있으면 코치가 있어요. 감독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의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영역이 그러했어요. 근데 작가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다르게 활용해야죠. 뭐든지 잘못되게 활용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활용한다면 그것은 장려해야 되고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습하고 있어요. 92만 원을 투자하면서 매월이요. 그리고 지금도 굳이 따져본다면 재미나이만 이제 한 다음 달부터는 40만 원 내는 거니까 지금은 50% 할인을 받고 있고요. 그러면 또 10만 원 내는 것도 있고 3만 원 내는 것도 있으니까 한 6, 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60만 원, 뭐 70만 원 정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한 사람만 고용해도 3, 400만 원 주잖아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한 사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한 달에 매일 나온다면 200만 원 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들을 통해 물리적인 도움을 받지만 지금 제가 있는 이 세계, 작가의 세계, 목사의 세계, 여기 인지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제가 하지 못하는 생각을 옆에서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에 빈 여백을 채우고 그리고 내 생각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지금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에게 주는 도움이 큽니다. 사람을 대신한다는 게 아니라 책을 쓸 때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정도가 되고 작가 정도가 되면 도움을 줄 존재보다는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될 대상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아쉬움이 뭐냐면 스승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스승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질문을 던질 존재가 있었는데 이젠 질문을 던질 존재가 없어요. 그런 저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은 신세계입니다. 제가 그렇게 수천 번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완성한 원고를 제가 한번 뭐랄까요. 표절 어떠한 그런 사이트에 가가지고 돈 주고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25% 표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25%. 여러분 어찌 보면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썼던 책들도요. 굳이 얘기한다면 표절. 남이 쓴 문장을 다섯, 여섯 개의 어휘를 연속으로 이어나는 그런 걸 표절이라 한다면 그런 거는 없었지만 생각의 거의 대부분 98%, 99%는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수많은 책들, 수많은 스승들에게 받았던 그 생각을 제가 잘 구조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맛깔나는 저의 특별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한 것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99% 책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접한 수많은 생각들의 그 편린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 저희 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내가 한번 질문 던지고 준 그걸 가지고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걸 엮는다고 책이 아니에요. 제가 한 설교를 그냥 1년치 모아서 엮어서 내면 그게 책이 아니거든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퇴고의 과정을 거치고 거기에는 내가 전하고 싶은 내 중심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그 중심 생각을 전달하는 때 필요한 수많은 장치들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효과적인 독서의 과정이 있었고요. 검색의 과정이 있었고요. 유튜브에 어떠한 새로운 채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채널로서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에게 주는 도움이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 새벽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원고도 없이 그냥 하나 띄워놓고 이제 작가에게 AI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상이다. 대상, 존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조차도 아직 이 사회에 규명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전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항상 새로운 시대를 살았지만 이전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잘 준비한다면 기회가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세밀하게 민첩하게 때로는 애자일하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체될 겁니다. 대체 가능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려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둘러서 멀리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 시대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는 인간지능을 가진 존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요. 적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제대로 알아야죠. 여러분 투자 좀 하십시오. 무료로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유료 활용하시고요. 질문을 하루에 뭐 한두 번, 10번, 20번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아예 시간을 떼어놓으세요. 질문하는 시간만. 거기서 나온 답변은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 의문을 찾아내고 그걸 질문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책을 통해서 읽는 텍스트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오는 그 텍스트 읽기, 텍스트 리딩,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은 성공한 영상이라고 전 스스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